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1학기 두 번째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전류 전압 저항 대신 쑥쑥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전류의 경우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전류는 A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했는데 B 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해야 맞겠죠. 2번 전자는 A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원자 핵은 B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원자 핵은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번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라고 했는데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도선 내부에서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전류가 흐를 때는 모든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선 속 전자와 원자의 모습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가 전자가 되겠고요, 나가 원자 핵이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지금 A에서 B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A가 마이너스 극 그리고 B가 플러스 극이다, 이것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가는 원자, 나는 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서로 반대로 지금 말을 했죠. 2번 가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 전류의 방향이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A는 플러스 극 쪽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A는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이 되어 있죠. 4번 전류는 B에서 A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플러스가 B니까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5번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가나 모두 정지에 있다라고 했는데 정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즉 전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다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전하의 흐름이다 라고 했는데 전하의 흐름은 전류죠. 2번 전압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전압은 볼트를 사용하죠. 3번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흠의 법칙에서 V는 IR이다 이렇게 공식을 썼을 때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함께 증가를 해줘야 되겠죠. 4번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항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듯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고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 걸어주는 압력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보시면 이 밸브가 스위치와 서로 대응되는 관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도관과 도선이 서로 대응되는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분이 잘 되게 다른 모양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물의 높이 차라고 하는 것은 펌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펌프는 회로에서의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펌프에 의해서 물의 높이차가 발생하면 물이 흐르게 되고요. 이 물이 흐름에 따라서 물레방아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물레방아는 전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수도관은 도선과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스위치와 펌프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스위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수도관이겠죠. 그래가지고 니은은 오답입니다.
디귿 물의 높이 차는 전지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전지가 아니라 전압을 의미하겠죠. 리을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듯이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불이 켜진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기억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전기 회로에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그림 가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눈금판이 그림 나와 같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류계에 있는 눈금 중에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40mA가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240mA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암페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1000mA가 1A와 같으므로 0.24A와 가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전류계는 회로에 직렬로 연결한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전압계는 회로에 병렬로 연결한다 역시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한다. 그렇죠.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단자에,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여 측정하면 바늘이 0점에서 왼쪽으로 회전한다. 그렇습니다. 0점에서 왼쪽으로 회전해버리면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5번 전류계는 마이너스 단자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하고 전압계는 마이너스 단자값이 가장 작은 단자부터 연결한다 했는데 둘 다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작은 단자부터 연결을 했다가 고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저항 1개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와 전압계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500mA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류는 200mA가 흐르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압계는 5V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현재 전압은 2V가 흐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ohm의 법칙 V는 IR에서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밀리암페어로 표현되어 있는 전류는 반드시 암페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V를 0.2A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ohm이 되겠고요.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ohm의 법칙을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ohm의 법칙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는 IR이다 이렇게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수업 시간에 말을 했듯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에 있는 두 변수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V와 I는 서로 비례합니다. V와 R은 서로 비례합니다. 하지만 I와 R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지금 X축에는 I,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는 V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은 비례관계에 있으니까 비례 함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자연스레 정답이 되겠죠. 비례 함수가 나타나야 되므로.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요. X축에는 전류가 있고 Y축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둘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그래프는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반비례 함수를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전류 그리고 전압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비례 함수가 나타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반비례 함수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니크롬선의 전압은? 라고 했습니다.
저항은 이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V는 IR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저항 R은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값이다. 임의의 값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1V일 때 20mA라고 했으므로 암페어로 바꿔줘야 되겠죠. 1V를 20mA, 즉 이것을 1000으로 나눠주시면요 0.02 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100분의 2, 즉 50분의 1이니까 50옴이 나오게 되고요.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재질과 길이가 같은 새 니크롬선 A에서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른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달라고 했는데, 이젠 바로 R은 I분의 V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세히 보시면요, X축이 전류입니다. Y축이 전압이에요. 즉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R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R이 클수록 기울기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가 크고 C가 제일 작게 되겠죠. 찾으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재질이 같은 두 저항 하나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저항이 전압을 전류로 나눠준 값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V분의 I이므로 저항의 역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기울기를 구해서 우리가 그 기울기의 역수를 취해주면 저항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가에서 보시면요 2분의 0.2이므로 10분의 1이 되고요, 10분의 1이 R분의 1과 같으므로 R은 10옴이 됩니다. 나는 기울기가 2분의 0.1이므로 20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저항은 20옴이 되겠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가의 저항은 10옴이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가나 저항의 B, R 가대 R 나는 1대 2이다 라고 했는데 1대 2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 3번 문제만 물어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기울기가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2배 차이 난다는 것은 저항은 2분의 1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4번 가와 나의 길이가 같다면 단면적은 가가 나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길이고 두 번째가 단면적이었습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 단면적이 넓으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부딪힐 확률이 줄어든다 했습니다. 따라서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했죠. 우리가 편의상 단면적을 D라고 쓰기로 했고 길이를 편의상 L로 쓰기로 했으니까, 따라서 R은 D분의 L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길이가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집니다. 즉 가의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가의 단면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가와 나의 단면적이 같다면 그럼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큽니다. 나의 저항이 더 크므로 길이는 나가 더 길어야 맞죠. 따라서 5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저항의 연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옴인 저항 A와 6옴인 저항 B를 16V 전지의 직렬로 연결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2A일 때 저항 A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V는 IR을 이용해서 전체 흐르는 전류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자, 합성 저항은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직렬일 때는 둘을 합쳐주면 됐죠. 그리고 병렬일 때는 합성 저항분의 1이
각각의 저항분의 1의 합과 같았습니다. 자, 근데 현재 직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합성 저항 R 합은 8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V는 IR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 이 V는 IR에서 16이라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이라는 값도 알고 있어요. 8이죠. 그러면 따라서 I는 2A가 됩니다. 자, 근데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모든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A에 걸리는 전류는 2A, B도 마찬가지로 2A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과 3번을 정답 후보에서 지울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V를 구하고 싶은데 V는 I와 R의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2옴과 2A의 곱은 4V가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4V 2A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옴의 저항을 4V의 전지에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 전류계가 200mA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직렬 연결이므로 R과 10을 더한 값이 합성 저항이 됩니다. 또한 현재 전체 전압은 4V가 되겠죠. V는 IR이라는 공식에서 우리가 현재 V를 알고 있습니다. 몇 볼트냐면 4V죠. I 값을 알고 있습니다. 200mA래요. 그러니까 0.2A가 되겠죠. 0.2와 R을 곱한 값이 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R은 몇이 돼야 되냐면 20이 돼야 되는데 그 값이 바로 R 더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R은 10옴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두 저항엔 모두 200m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직렬 연결이므로 A 저항이나 10옴 저항이나 모두 같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저항 R의 크기는 10옴입니다.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두 저항엔 모두 2V의 전압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10옴, 10옴으로 지금 1대1의 저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2V, 2V씩 전압을 나눠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리을,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00mA보다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서 V 값이 일정합니다. 4V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항을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전류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겠죠. 200mA보다는 아무튼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을은 옳은 선지가 되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 R과 100옴의 저항을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 가는 0.6A의 전류가 나타났고 나는 0.12A의 전류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R에 걸리는 저항이 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나의 전류를 알고 있고 그리고 100옴의 저항도 알고 있습니다. 병렬 연결에서는 어떤 것이 같냐면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러므로 여기서 전압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나식에서 0.12A와 그리고 100옴을 곱해준 값인 12V가 전체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 답이 나온 거죠. 병렬 연결에서는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으므로 R의 값이 몇인지를 구할 필요 없이 바로 12V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전구 A와 B를 병렬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병렬 연결에선 저항이 합성 저항의 역수가 각각의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죠.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항 수가 늘어날수록 합성 저항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위치를 열었으면 그때부터는 B에 저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항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스위치를 열면 저항은 오히려 상승한다 라는 상황을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1번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커집니다. 전체 전류는 그러므로 V는 IR에서 R이 커졌으므로 I는 작아지게 되겠죠. 전구 A의 밝기는 밝아진다라고 했는데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의 변화는 없습니다. 4번 전구 A, B에 모두 불이 꺼진다 그랬는데 B에서만 꺼지겠죠. 5번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병렬 연결에서 A와 B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B가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15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6옴, 12옴의 두 저항을 12V인 전지에 병렬 연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저항 모두에 똑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V는 IR이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데 I와 R의 곱이 무조건 12V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에 걸리는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 2A, 1A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성 저항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성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성 저항분의 1이 6분의 1과 12분의 1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12분의 3이 되겠고요.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합성 저항 R은 4옴이 됩니다. 전체 전압이 12V이므로 전체 흐르는 전류는 3A가 되겠죠. 또한 사실 우리가 위아래에 2A, 1A의 전류가 흐르는 걸 보고 전체 3A의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는 것도 유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6옴인 저항에 12옴인 저항보다 작은 전압이 걸린다 라고 했는데 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2번 6옴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4V이다 라고 했는데 12V죠. 3번 12옴인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3A다 라고 했는데 1A가 되겠습니다. 4번 6옴과 1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1대2다 그랬는데 2대1이 되겠죠. 5번 이 회로에 저항을 추가하여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 그렇죠.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병렬 연결에서는 전체 저항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므로 전류는 상대적으로 세지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은 옳은 선지가 되겠고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동일한 전구 A에서 E를 연결한 후 같은 전압을 걸어 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각각에 걸어준 전압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걸리는 전압은 V가 되겠죠. 그런데 B와 C에 걸리는 전압은 직렬 연결이므로 전압을 0.5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D와 E는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D에도 V, E에도 V가 걸리게 되죠. 따라서 A에서 E의 밝기를 비교한 것은? 이라는 질문 자체가 전압의 세기를 비교해달라는 거라서 A, D, E 이렇게 세 가지는 서로 밝기가 같습니다. B와 C는 A와 D와 E보다는 어둡게 되겠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의 스위치가 내려가게 되면 모든 전기 기구들이 멈추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모든 전기 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병렬 연결이므로 모든 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습니다. 2번 모든 전기 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전류의 세기는 전기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3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냉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전등,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이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전등의 스위치를 연다고 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4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세탁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서로 변하지 않습니다. 5번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